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천시청 남북교류협력 담당관 이용원입니다. 예, 미래이음은 2030년까지 인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출하고 추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받아안고 그래서 2030년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장기 미래 계획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공동 주최해 주신 인천 남북 아카데미 학계에서도 참석해 주셨고 14남북 공동선언 기념 추진이 시민사회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 미래이음 발표가 훨씬 뜻깊고 의의 있게 진행될 수 있겠다 싶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인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오시면서 다 뉴스 보도를 접하셨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개최됐습니다. 한반도에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약되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순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 담론적이고 자세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야기는 제 순서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의 깊이 있고 냉철하시고 분석적인 해석 듣는 걸로 하고요. 저는 2030 발표에 집중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니만큼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의견을 취합하는,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전부 끝나고 질의응답이라든지 재연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남북관계에 워낙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으신 분들이라서 자주 보신 지도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핵심적으로 나타낸 지도인데요. 동해축으로 보이는 에너지 자원 벨트, 환동해 벨트라고 표현하는 에너지 자원 벨트고요. 그리고 인천을 포괄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에 있는 환황해 벨트, 교통과 물류 벨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H를 가로 있는 H축은 접경지역 평화 생태 관광 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천은 이 세 개의 축 중에서 DMZ 접경지역 벨트와 환황해 물류 교통 벨트에 접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적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메가트렌드 큰 방향성으로 4가지를 좀 삼아봤습니다. 한반도 평화번영 여건을 인천에서부터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도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높여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시 간 외교들을 통해서 국제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하는 4가지의 메가 트렌드를 좀 잡아봤습니다. 예, 인천시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5년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2005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인천 지방정부가 남북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이기도 해서 2005년부터 좀 삼아봤습니다.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이 주를 이뤘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인천시에서 한 100여 원 정도 가까운 금액을 남북교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벌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대회도 있겠고요. 그리고 식량 지원도 있겠고 가장 특징적인 건 접경 지역에 맞게끔 말라리아 황해도 지역과 경기도와 강원도랑 힘을 합쳐가지고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방제 사업도 공동으로 진행했었고요. 하노이 회담만 결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올해 초에도 다시 한번 말라리아 방제 사업이 진행됐을 것으로 추진해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제 분야에서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히 많은 남북교류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는데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온 성과들이 있습니다. 국제 분야에서도 15개의 국제기구와 유엔기구들을 유치한 성과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GCF 사무소, 월드뱅크 사무소도 인천에 유치를 했고 2014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선정을 해서 웨이하이시와 지방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잠시 보시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으로 뛰어넘는 이유는 이 당시에 524 조치라고 하는 남북관계, 남북교류를 전면으로 중단시켰던 상황도 있었고, 예, 남북교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하에서 상당히 더뎠습니다. 그리고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북교류 평화와 관련된 의제들을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에서 시민들이 평화라는 의제가 자기 것으로 받아 안을 수 있도록, 평화가 오니까 내 삶이 바뀌는구나, 내가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좀 펼쳐봐야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에서 2018년부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아직 미진하긴 합니다만은 서해 5도 어장 확대를 이뤄냈고요. 야간 조업 시간도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4km 정도 되는데 추후에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해안도로 철책을 제거해서 해안도시라고 하면 시민들이 직접 바다를 볼 수 있고, 철조망이 가로막힌 바다가 아니라 바다를 만질 수 있고 바다를 시민의 것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업들, 철책의 분단을 제거하는 사업들도 시작을 했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더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2022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20억씩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 담당관실도 신설을 했고, 거기에서 서해평화포럼과 평화도시 조성위원회 분들과 함께 시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생산해내고 추진해 나가는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 평화도시 구축과 관련해서도 특이하게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세계적 규모의 OECD 세계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지난달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산업이라고 해서 일본 강의가 안 좋기는 하지만 한중길 문화부 관광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는 성과들도 이뤄내는 2018년에 민선 7기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건 및 실태, 10년의 전망을 세우는 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약점과 위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지만, 여기 계신 분들 누구보다도 인천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기에 간략하게 생략하고요. 이 5번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0명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의식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70%가 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인천지방정부가 남북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해평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분 또한 7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후 우리 과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인지도는 어떤가라고 봤을 때 전혀 모른다는 부분, 잘 알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인천시의 이후 남북교류 담당관실의 과제가 여기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천 시민들 남북교류, 통일, 평화 관련되는 관심과 애정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 지표인데요. 이 관리 지표는 워낙 남북 관계라는 게 부침도 많고 변수도 많다 보니 어떤 걸 수치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고민을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2030년까지 꾸준하게 확대해 나가는 것, 시민들과 함께 평화 관련된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개척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국제평화협력 교류 건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 이런 수치로 좀 삼았고요. 여기 한 가지 빠진 거는 남북교류의 직접적인 사업 건수 또한 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세부 추진 계획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추진 전략입니다. 인천이라고 하는 접경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역성과 장소성, 특수성을 활용한 남북교류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평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제적인 평화도시로서의 이상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 평화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평화경제의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의 추진 전략을 삼아봤습니다. 11개의 추진 과제는 이후에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추진 전략 첫 번째, 남북교류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유엔 대북제재가 여전히 아주 강도 높은 유엔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면적인 경협을 비롯한 남북교류가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리고 인천을 주된 의제로 가지고 있는 공동어로구역이라든지 한강하고 공동이용, 그리고 서해평화협력지대, 해주와 남북, 해주와 개성과 인천을 잇는 서해평화협력지대라고 하는 것은 구상만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정부가 북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사업을 세분화시켰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될 사업 한 축, 두 번째 축은 단기적 과제로 북과 신뢰 조성을 위한 2015년까지 꾸준하게 해왔던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장기적 과제로 남북 교류가 전면화됐을 때 남북 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이 세 가지로 사업을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기적 과제는 지금 현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들어 아마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민선 7기 들어서 처음으로 북의 어린이와 산모들을 위한 의약품 기증사업, 의약품 재료, 원료 기증사업이 올해 안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고요. 아마 실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포츠 교류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남북 단일팀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구성될 예정입니다. 여자 하키도 IOC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을 했는데요.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선악 하키 경기장 같은 경우는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서 전지훈련장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지금 통일부와 문체부 제안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월 15일 날 한국과 북한의 축구 카타르 올림픽 예선전이 평양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홈앤어웨이 방식이라서 2차전은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내년 6월 4일 날 열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인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내년 여기 계신 분들은 축구 응원장에서 만나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남북교류 협력 건수 한 건이지만 2030년에 30건이라고 일단 상정을 해놨습니다만 당장 내년에 30건이 될 수도 있고요. 워낙 이거는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 보니 앞에 지표로 삼기에는 좀 힘들어서 이 사업 세부 계획에만 좀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북한도 상당히 경제 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이종석 장관님께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36년 만에 일어났던 당대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가 내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이 수치로 평가받는 해가 내년이 될 건데요. 그래서 아마 22개의 경제 특구들도 만들어 놓고 지금 북미 관계에서 연말 가기 전까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또한 경제개발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가병 원장님께서 엊그제 연변대를 다녀오셨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이 있으니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데에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서 인천에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겠는가라고 봤을 때 지금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의 흐름은 큰 틀의 국방과 안보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컨트롤을 하겠지만 지역정부의 사업들을 이관을 하고 서로 분업화하고 있는 형태로 사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 간에 원포인트 교류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두 군데 지역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2005년부터 꾸준히 인천시에서 이야기되었던
평양이라고 하는 북한 수도의 물류 항만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남포와 인천의 도시적 유사성을 근거로 한 와우도 수출가공구와 진도 수출가공구 경제특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한 경제협력, 인천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장점을 북측과 교류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몇 년 전부터 북에서도 환경, 미세먼지, 쓰레기 재활용 이런 이야기들이 노동신문에 자주 언급되면서 재생과 생태에 관련한 관심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2개 특구 가운데서 녹색 특구라고 하는 강령, 황해도에 있는 곳인데요. 강령 녹색 특구라고 하는 곳을 지정해 놨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도 마련해 볼 수 있겠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친환경적인 농산물이라든지 파생 사업들을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원포인트 교류,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두 군데의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목권이라고 하는 추정치만 내놓은 상황이고요.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이 표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인구 300만이라고 하는 인구 비례라든지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에 비교해서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8개, 8위입니다. 워낙 인천의 세수가 어렵기도 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이 0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과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활용했던 성과들인데 그 성과들이 사장되기도 했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 파이를 키우는 것 또한 이후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내는 데 있어서의 상당한 유력한 무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20억씩 지금 정책대로 꾸준히 추진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266억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평화와 관련돼서 크게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꼭지를 몇 가지로 잡았습니다. 통일공감 시민평화교육을 실시하겠다. 워낙 다양한 기관과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에서 평화교육,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진행해 왔는데요. 이게 하나로 취합되거나 종합되지 못했던 한계들이 있다 보니 그 자리에서 끝나는 사장되는 한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강의식,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통일교육이 필요하겠다.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서해오도라고 하는 자산, 그리고 분단과 전쟁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자산들을 활용한 통일교육을 펼치는데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통일의식 조사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40, 50대에 비해서 20, 30대의 통일에 대한 지향이 훨씬 낮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천 지역, 비단 인천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공통된 추세인데요. 인천 지역만이라도 젊은 세대들에 대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그네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높여보는데 일조해봐야겠다. 여기 계시는 남북 아카데미아 같은 좋은 선례들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5,000명, 여기 5,000명은 인천시에서 직접 주관한 통일교육에 참여하는 수치일 테고요. 이보다 10배, 20배 정도의 다양한 단위에서의 통일교육들도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통일문화 인프라 조성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흔적을 지우는 사업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해안 철책선 제거한 것처럼 서해 5도에 가면 용치, 저 그림 원안에 들어있는 상륙을 막기 위한 쇠말뚝 용치가 40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 미관도 해치고 주민들의 정주 생활하시는 데도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요. 국방부들과 협의하고 해당 부대들과 협의해서 용치들도 제거하고 강화 평화전망대, 지금 평화 관련돼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여기 안에 있는 전시 공간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2014년, 15년에 만들어져 있는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분단과 전쟁의 기억, 안 좋은 기억을 전시관을 관람했던 분들이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오시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군과 협조해서 전시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거라든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또한 인천 전쟁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보다 폭넓게 전쟁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 매년 한 건씩 해서 2030년까지 10건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평화 포럼은 인천 다른 지역의 포럼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차이성을 좀 뒀습니다. 처음에 구성할 때요. 명망가들 중심으로 구성하기보다 인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인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연구자 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분들 함께 망라하고 포진한 포럼을 구성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1월 초에는 국제포럼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히 원래 서해평화 경제포럼이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단됐다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 연속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기간의 성과도 유실된 것들도 있어서 향후 10년 동안 꾸준하게 서해평화 포럼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좀 밝힙니다. 그리고 국제평화도시 위상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요. 히로시마나 노르망디 같은 전쟁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평화도시로 거듭나는 과정들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좀 삼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제교류 활로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서의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에 대한 다변화를 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요 교류 도시가 10개 정도로 10개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30년까지 16개 도시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올해 베트남, 라오스, 몽골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천병원과 길병원과 함께 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 평화의 의미를 담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 의료 지원 사업들을 2030년까지 2배 정도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웨이하이 도시와 한중 FTA 시범 도시로서의 7대 분야에 대한 지방경제협력 또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30년까지 96건의 교류협력 건수를 더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천에는 15개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UN-SCOP 같은 경우는 국제적 표준 양식의 공문이라든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북측 관계자들을 방콕이라든지 쿠알라룸푸르에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북측 관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국제적인 보통 국가로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노력이고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UN-SCOP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발전해 나가면 향후에는 경제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UN 제재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북측에 거부도 있고 해서 인천 지역의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건 어렵지만 UN-SCOP과 지금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북측에 대한 교육 사업, 지원 사업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대북한 역량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과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등을 주제로 국제 공동회의, 심포지엄도 지금 합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평화협력 관련된 70여 건의 사업 건수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계획을 좀 밝힙니다. 그리고 평화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인데요.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강화 옹진의 같은 경우에 전국 지자체 지방재정 자립도가 54% 정도 되는데 강화 옹진 같은 경우는 20% 미만일 정도로 지방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어려움과 수도권 개발 제한이라고 하는 군사보호시설이라고 하는 2중, 3중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 보니 발생한 일인데요. 그래서 접경지역 종합특별법이라든지 통일경제특구법 등을 통해서
2030년까지 1조 7천억 원에 대한 관광 활성화, 미관 개선, 도로 SOC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성, 해주, 인천 이 삼각형의 한 중심에 강화교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동에 통일경제 특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주 장기적이고 아름찬 계획을 좀 발표를 해봅니다. 박남춘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있었는데요. 단순히 여기 있는 경제특구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전통적인 특구가 아니라 산업 기반 시설이 아니라 그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직 그까지 구체적 계획 그림은 그려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평화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북측과 협의, 저 지역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생태 관련 센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일단 시범사업으로는 남북 농업 기술 특구, 남북 교류 거점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농업 특구들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이후 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가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야기했던 남북 공동우호구역이 설정이 되게 된 2030년까지 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북측과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국방부, 해수부와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245km 정도, 여의도 면적이 한 40배 정도 되는 어장을 확대를 했는데요. 476km로 2030년까지 보다 확대시키고 55년 만에 야간 조업 시간을 1시간 늘렸습니다.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으로 1시간 늘렸는데요. 3시간 정도 충분히 늘려서 어민들한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의 사업들을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사업들을 펼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평화도시 조성 공모 사업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시민사회가 꾸준하게 진행해왔던 평화 관련된 통일 관련된 사업들과 의제들의 역량을 시가 받아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이것들 또한 평화도시 인천 실현에 많은 도움과 성과들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남북 국제 분야에 들어갈 예산이 총 171억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2가지 사업만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서해 평화 분야 주민 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시계획형 주민 참여 사업으로 8억 원 정도 상당의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을 시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년에 추진을 해 나갈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남북교류 협력 사업, 앞서 이야기했던 인도적 지원,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 방제 사업, 북측의 스포츠 교류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신뢰 기반을 구축을 하고 남북 경협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변수와 부침이 있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아마 이런 자리가 감히 예상해 보건대 평양에서 열릴 수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전 핵실험하고 한번 군사적 긴장 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게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식도 성숙했고 정치 지형도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장기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30년 사회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시도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